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데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지율 조사가 있었잖아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표되면서 대통령을 힘들게 만든 요인 중에 한 개인데요. 놀랍게도 계엄 선포 이후 그 전후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데일리안하고 저기 펜앤마이크에서는 그 두 이제 언론기관에서는 여론조사를 딱 했죠. 그 여론조사 업체는 공정이고요. 펜앤마이크와 공정이 한 번 했고 데일리안과 공정이 한 번을 했었죠. 근데 요두 이제 언론기관은 우파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공정은 또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도 또 우파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근데 거기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기 데일리안 공정에서 대통령 30.4가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은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처한 현실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하게 높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죠. 어마어마하게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당시에 5% 4% 이랬거든요.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완전 우리 언론이라든가 모든 미디어는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뭐 조작한 건 아니고 엄연히 사실인 거죠. 특히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2배 가까이. 한 10몇 프로 올라왔어요. 2배까지는 아니라도 10몇 프로, 이제 그야말로 대폭등을 한 겁니다. 전 지역에서 다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전부 다. 오른 수치가 굉장히 큽니다. 오른 수치만 불러봐도 부울경에서 20.9 올랐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12.3 올랐고 서울에서도 13.9 올랐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 이 추세가 갑자기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오는 거거든. 이게 한 번 더 뛰게 되면요. 여기 데일리안 공정, 뭐 펜앤마이크 공정 여기서는 40%도 나오겠어요. 40%. 이들 두 여론조사 기관이 직전 여론조사하고 비교하게 되면 전부 10% 이상, 10몇 프로 다 올랐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뭐 반등인데 심지어는 10%대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여론 분석가들이 전부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여기 이제 데일리안 공정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펜앤마이크 공정에서도 이 30% 넘었잖아요. 31.5. 이것도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들입니다. 12월 22일, 23일. 하나는 더 또 늦춰서 조사한 거죠. 이거는. 여기는요. 조사기간이 23일, 24일입니다. 진짜 뭐 바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스탠딩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다른 여론조사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왜 여기 공정하고 결합된 두 이제 우파 언론에서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이 여론조사했던 그 기관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저는 이게 말이죠. 거대한 여론 선동 왜곡에 지금 한 증거라고 봅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발표를 안 하는 거지, 발표를. 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는 게 거기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한국갤럽 다른 여론조사는 했잖아. 뭐 차기 주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정당 지지율 조사 이런 것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발표가 안 됩니까? 한국 리서치, MBS, 그 밖에 다 아는 리얼미터, 뭐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이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대통령은 또 탄핵 소추된 상황이고 매일매일 지지율 조사를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자주 나왔거든요.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뭐 4%, 5% 나왔다. 계속해서 그냥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발표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대통령 지지율 조사 발표가 없느냐? 여기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쪽이다. 그런 세력이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대폭등했다. 지난번 여론조사보다도 10몇 프로 올라갔다. 거의 2배 올랐다. 이런 뉴스가 기사화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반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조사를 아예 겁을 내서 못할 수도 있지만 해놓고도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이다. 가령 그걸 여론조사 의뢰하는 업체가 뭐 어떤 언론사라 칩시다. 그 언론사에 먼저 알려준다고요. 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일단 그거 발표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시점이면요. 한국갤럽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지지율을 11%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 후에 나오는 숫자는 사실 한 자릿수가 맞거든요. 그들의 의도대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완전 무장해제시켰고 그냥 이제는 탄핵 소추에 성공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차기 뭐랄까 조기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 지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전부 난리 났습니다. 안철수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이준석이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대선 주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몇 명씩 있다고요, 전부.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사실상 조기 대선 분위기에 들어가는 거지.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당 지도부를 구성한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이 두 사람도 조금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민의힘 자체가 대통령과 손절하고 그냥 자기들 살길 찾기 위해 가지고 각자 도생한다. 그런 분위기로 충분히 이제 읽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서 이상한 현상이 터졌다. 데일리안 공정, 페넷마이크 공정에서 30% 넘었다. 그것도 직전 여론조사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그야말로 폭동 그러는데 두 자릿수 뛰게 되면 이건 단순한 폭동이 아니죠. 대폭동이죠. 대폭동. 이게 그냥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정말 과거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다 결집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다시 대결집하는 것이 아닌가. 꼭 광장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요. 대통령을 찍었던 그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안해하는 거지. 여기 국민의힘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이라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의 표준건 바로 저기 있는 저분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참 많은 갈등을 하게 한다. 여기 이제 받은 사람이 광화문 집회 모습 언론에 전혀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고 속상해해.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일에요. 광화문 집회 저것을 저들 탄핵 집회처럼 막 보도하면 이 사람들이 앞다퉈 광화문으로 뛰쳐나옵니다. 근데 보도가 안 되니까 겁을 내서 못 나가는 거야. 그거 나가면 찍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어쨌거나 발표가 됐잖아. 두 개지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 한 구석이 전부 다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지지율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지율이 장사라는 말이 있고요.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지율 이기는 어떠한 힘도 없어요. 그거는 좌파들도 100% 공인하는 거고 예전에 정동영이도 그랬죠. 정치판에서 지지율 이기는 장사 없다. 지지율이 깡패다 그런 말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쪽 탄핵 찬성하는 찬탄파들, 민주당 이재명 등등 해서 이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죠. 한동훈을 지지했던 한동훈계라고 할 만한 몇몇 이런 인사들은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대통령 돌아오는 걸 아주 극도로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참에 대통령을 그냥 죽이려고 하겠죠. 밀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이렇게 민심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이상한 것은 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왜 발표 안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하잖아요. 차기 주자 여론조사. 이재명 혼자 독주하고 국민의힘은 전부 다 그냥 질이 멸절해가지고 한 자릿수. 한동훈 5%, 홍준표 5%, 오세훈 3%인가 4%인가 그래 나오고 전부 1%, 2%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왜 이재명 혼자 독주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나오는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왜?
답은 뻔합니다.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리얼미터고 뭐고 전부 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올랐네. 여기도 올랐네. 저기도 올랐네. 무려 이번에는 15% 올랐네. 10% 올랐네. 이런 기사가 쫙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막 결집합니다. 뭐 그러면 순식간에 지지율이 과거 대선 지지율에 육박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게 부정선거 이슈 그거 이제 적용하게 되면요. 그때 대통령이 이긴 수치가 0. 몇 프로 얘기했잖아요. 겨우 이긴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의 유력 기관들은 이긴 수치가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낮게 잡아도 10%, 많이는 15% 정도 이겼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나왔었죠. 대선 직전에 그 조사를 했거든요. 미국, 영국 이런 세계적인 유력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다고요.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제 공신력이 있는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그걸 거의 이제 소개 안 해줬어요. 그런데도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이상한 여론조사다라는 것이 그동안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이제 이렇게 추적해오고 규명해 오신 분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사실 그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을 찍었던 그 거대한 민심들, 부정선거 그 개념까지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뭐 40 몇 프로가 아니고요. 한 60% 가까이 얻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그 민심들이 이제 드디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40% 넘어가지고 50%도 가능하다라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 정도 지지율 상승이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두 개 더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됩니까? 끝났네. 그냥 뭐 바로 그냥 직무 복귀입니다. 논리상, 법논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 행사했는데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게 말이 됩니까? 쿠데타라는 게 말이 돼요? 대통령이 뭐 때문에 내란을 합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위기로 몰아넣는 내란을 왜 일으키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내란은 저들이죠. 나라를 그냥 뒤흔들고 있는 반국가 세력 저들이죠. 그게 지금 부안해동하거나 그거를 옹호하거나 거기에 편성해서 뭔가 이렇게 왜곡된 궤변을 늘어놓는 언론들 이들이 전부 반국가 세력, 선동 세력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이다. 내란 수기가 있다면 그쪽에 있는 거죠. 이재명 같은 저런 자가 내란 수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아시겠죠? 왜 저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텐데도 발표하지 못하는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 더 큰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미국 대통령 안 도와줘도 이길 수도 있어요. 도와주면 더 좋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